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턱관절과 경추 1, 2번에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턱관절은 여기 턱 부위고요. 경추 1, 2번은 목뼈의 맨 위에 부위입니다. 이 두 가지 부위에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척추에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척추에 발생한 것이 따로 하나 있죠? 강의성 척추염은 염증이 척추 관절에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몸 중심에 척추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은 강의성 척추염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팔, 다리, 손가락, 손목, 팔꿈치에 이렇게 사지 말단 부위의 관절에 염증이 나타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그럼 경추 1, 2번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경추 1, 2번의 위치는 척추의 맨 위에 있는 것이 경추 1번입니다. 목뼈 7개 중에서 맨 위에 있는 1번 목뼈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일 수 있는 부위고, 목뼈 7개 중에서 두 번째 있는 목뼈가 경추 2번입니다. 척추 전체 마디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과 두 번째 위에 있는 것이 경추 1, 2번이죠.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척추에 발생하지가 않는데 경추 1, 2번에는 발생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경추 1, 2번은 아까 옆에서 봤을 때 차곡차곡 포개져 있었죠. 위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 2번의 돌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경추 1번이 반지처럼 싸고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 1번이 마치 관절처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서 움직이게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에 염증이 오게 되면 이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움직임의 제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통증이 나타나게 되죠. 턱관절은 여기에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관절로 이루어져 있고 디스크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임상에서 보면은 턱관절에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이 있는 분들은 경추 1, 2번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경우를 보냐면은 경추 1, 2번에 류마티스 염증이 오신 분들은 턱관절에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턱관절과 경추 1, 2번에 대한 이론들을 여러 가지로 연구해보고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와 있는 이론이 4분원의 원리라고 하는 이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뭐냐면은 턱관절의 운동 중심축이 경추 1, 2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턱관절의 움직임은 경추 1, 2번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이 이 4분원의 원리의 이론입니다. 턱관절과 경추 1, 2번이 함께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턱관절이 경추 1, 2번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고, 경추 1, 2번이 턱관절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턱관절과 경추 1, 2번에 염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경추 1, 2번에만 단독으로 염증이 오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이 아프고 목을 가누기 힘들어진다. 경추 1, 2번은 턱관절과 두개골의 운동 중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목을. 그래서 몸통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고개만 돌리지 못하고 몸통까지 같이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머리를 가누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턱관절에 염증이 오면 턱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턱관절에 염증이 오면 염증 때문에 턱관절이 아프죠. 턱관절에서 입을 벌리거나 할 때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턱관절에 류마티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턱관절은 초기의 증상을 잘 나타냅니다. 내가 턱이 아프거나 소리가 나거나 벌어지지 않거나 해서 내가 턱관절에 이상이 있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경추 1, 2번의 증상이 나타난 것은 상당히 진행한 다음에 나타난 것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내가 경추 1, 2번의 자각 증상을 느낀 시점은 이미 상당히 진행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몸이 굉장히 힘듭니다. 목으로 움직이기가 힘들고 턱을 벌어지지 않는다거나 몸통으로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턱관절과 경추 1번이 아까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턱관절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래도 초기나 중기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턱관절을 잘 조절해서 경추1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추1번에 문제가 오신 분들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은 최후의 방법이 되겠고요. 경추 1번에 문제가 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턱관절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턱관절을 조절하면 경추 1번에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턱관절과 경추 1번이 상당히 영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턱관절만 아플 때는 미리 조심하고 잘 관리해서 경추 1번에 염증이 오는 것을 막고 경추 1번에 염증이 왔을 때는 턱관절을 조절해서 경추 1번의 염증으로 인한 통증과 운동 제한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한다. 오늘 말씀드린 턱관절과 경추 1번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므로 잘 이해를 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추 1번의 증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고 통증이 심하다. 목을 가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